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 저하를 예견하는 신호들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면역력 저하가 오기 쉽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역력의 저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숨어있던 기회감염, 대상포진, 그리고 각종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치명적인 폐렴 같은 게 걸릴 수 있겠죠. 나아가서는 암세포를 잘 가려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더 번째는 면역력이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 가행된 면역이죠.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에 적만 공격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 아군을 공격하는 거. 자가 면역이죠. 대표적인 거 가려움증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피부의 건조증도 대부분 이제 그런 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부분들을 자가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가행되는 거, 면역이 떨어진 거, 이것을 면역력의 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면역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가끔 이제 방송국에서도 면역력 관련된 검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지 활성산소 수치라든지 NKSA라든지 그건 다양한 이제 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면역력에 특화된 검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면역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백혈구 수치 같은 경우에도 백혈구 수치가 너무 적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에 관계된 것이 아니거든요. 백혈구 수치가 적으면 영양상에 약간 결핍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 있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감기라든지 맹장염 같은 수치가 있으면 2만, 3만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4천에서 만 정도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면역력에 특화된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신체 기능,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지, 지방간이 없는지, 콜레스테롤이 좋은지,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오히려 더 보면서 이 사람의 면역력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의 저하는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면역력 저하를 잘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몸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면역력 저하를 예견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신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면역세포가 제대로 안 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 혈관이나 혈액에 염증이 많다는 거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손발 저림이 있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한쪽 손발만 이렇게 특별히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좀 더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한쪽 손발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이겠지만 손발이 저린데 유독 한쪽만 그렇다. 근데 대부분 이제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은 전반적으로 이제 양쪽에 다 나타난 게 그죠. 그리고 손발이 이전에 비해서 차다, 유독 차졌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접촉 온도계를 가지고 이렇게 손이라든지 발의 체온을 재보는데 확실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은 징후를 나타내시는 분들은 손발이 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량의 감소와 지방의 증가. 저는 최근에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본다고 하면 근육량, 그리고 지방세포의 가다를 보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지방세포가 가다하게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가 많은 것을 요새는 염증으로 보죠. 그래서 체지방률에 증가가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두 가지죠. 지방이 증가된 사람들, 잘못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육이 감소된 사람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근력운동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이 증가되면서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면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장애염증, 장누수,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면역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고 불편하다. 상부위장관이 불편하다는 것은 장에서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위식도 역류 증상 같은 경우도 장의 불편감, 장의 누수 증상, 장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장에 염증 물질이 새어나가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잦은 복통, 설사,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찌뿌둥한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좀 불편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장이 안 좋다는 건데 장에는 또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이 좋게 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 보면 세로토닌 역시도 난조에 빠지거든요.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칙칙한 사람들, 우리 피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장, 호르몬 기능 이런 부분에 총망라된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졌다, 피부 색깔이 칙칙하다, 피부에 뻐룩지 같은 발진이 자주 생긴다,
피부에 가려움증이 부쩍 심해지고 피부 건조가 심해진다. 잦은 구진성 두드러기, 어떤 음식물 상관없이 이런 게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에서 발현되고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자면서 신체가 재생되고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코골이, 뒤척임, 잠꼬대가 갑자기 심해졌다. 그리고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 이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증상 중에 하나는 저는 만성 피로가 만성 통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만성 염증과 연결된 그런 어떤 증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해도 이전에 비해서 피로가 회복이 너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피로감 때문에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지속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만성 피로의 증상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만성 통증들, 전신적인 통증이 있고 통증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성 염증하고 연결이 되면서 면역력의 저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면역이라는 것은 혈관, 호르몬,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내 몸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 그다음 인슐린 호르몬,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신체 기능의 종합적인 결과. 따라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을 골고루 그리고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하게 한 종합 예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